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오늘 2.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최근에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죠. 등락폭이 커지는 만큼 오늘 2.8% 상승한 부분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다. 단 2.8%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장과 그리고 종목군의 차이,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알테오젠은 이제 바닥이다. 근데 이 바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엇갈림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고, 그 엇갈림이 발생할 때마다 종목 장세가 나오는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그게 오늘 그 첫 번째 구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여기 하락하는 과정에서 머크가 할로자임에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골드만삭스가 실제 할로자임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발생했었고, 실제 알테오젠에서는 알테오젠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쵸, 뭐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알테오젠에서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이 등록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이 지금 주력이죠. 이게 ALT-B4입니다. ALT-B4. 근데 이런 부분, SC 제형을 먼저 개발한 게 할로자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머크와 알테오젠의 이 관계부터 봐야 됩니다. 머크가 알테오젠을 선택을 했죠. 근데 여기서 옵션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할로자임이었습니다. 근데 왜 할로자임을 선택을 안 하고 알테오젠을 선택을 한 거냐?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할로자임이 SC 제형을 먼저 개발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에서 특허를 등록해 왔었던 걸 피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뒤늦게 등록을 한 거니까 특허의 기한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머크 입장에서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머크의 지금 주력은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가 지금 머크의 매출의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일단 50% 매출은, 최소한 50%는 키트루다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키트루다도 특허가 존재하겠죠. 그 특허 기간이 앞으로 5년 내에 끝납니다. 2030년 안쪽으로 끝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머크에서 키트루다로 좀 더해 먹어야 되는데, 더해 먹기 위해서는 제형을 변경을 하자. 정맥주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하 주사 쪽, 즉 SC 제형 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선택한 게 알테오젠이에요. 놓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근데 알테오젠 걸로 했을 때 머크에서 진행했었던 키트루다 SC가 실제 있었는데 생존율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알테오젠이 더 뛰어났으니까. 게다가 특허 기간도 더 길어. 이게 계약 조건이 나온 게, 독점 계약까지 한 게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 첫 번째 계약 조건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 알테오젠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건 언제부터 나온 거냐? 여기에 나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이때부터 밝혀지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첫 번째 밝힌 게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24년도. 그쵸? 자, 그러면 임박해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머크가 독점 계약의 조건을 걸면서 추가 비용을 지출을 했고 로열티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온 겁니다. 단순하게 기술 수출이나 일회성 비용으로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키트루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규모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거기에 SC 제형이 다 투입되었을 때, 그쵸? 얻을 수 있는 알테오젠의 수익 구조는 연간 1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송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폭을 키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소송 관련된 내용을 이게 맞다 저게 뭐 맞다 이런 구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소송이 만약에 혹시 나왔을 때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랬죠. 이 정도의 하락이 아직 소송, 뭐 할로자임에선 소송을 걸지도 않았어요. 머크에서 먼저 건 겁니다. 이걸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건 할로자임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었을 때 알테오젠이 출렁일 수 있는 부분까지 이미 가격 반영이 끝난 거예요.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승하는 구간에 뭐가 나온 거예요? 상승하는 구간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적. 그렇죠? 알테오젠의 실적 어때요? 적자. 올해는 흑자 전환하지만 141억. 시가총액 얼마? 최고치 갔을 때 25조 원 정도. 그러면 흑자 전환한다고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흑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파기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있겠죠. 그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머크가 취소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걸 이 머크가 먼저 건 소송으로 인해서 밝혀진 거라고 볼 수 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할로자임이 뭐 소송을 걸고 이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에 따르는 주가 반영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팔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상승 초입, 그쵸?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모든 주가 등락을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작점을 알 수 있다. 시작점은 언제예요? 신고가 확인,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잡는 겁니다. 물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분봉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근데 이 거래 대금이 뭐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구간마다 거래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즉 신고가 종목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거래 대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이어오고 맞춰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그쵸, 수익 구간을 뭐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과 할로자임과 머크와의 관계, 이건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변화한 내용은 뭐냐? 이 변화한 내용은 시장 기준에서 변화 요인이 명확하게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려온 부분이 있죠. 자, 보세요. 오늘 코스피는 0.69% 빠졌고요. 코스닥은 0.17%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종목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폭락하는 구간에서는 종목군들도 반영을 받습니다. 시세 적용을 받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이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하겠죠. 그럼 많이 내렸을 때 어떤 종목이 주도적으로 내린 종목군들이 있겠죠. 이번에는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3.4%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그렇죠? 하이닉스 오늘 4.97%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나머지 하나 알테오젠이니까. 어때요? 오늘 3.5% 내렸습니다. 회복을 못해요. 그럼 이걸 보자고요. 일단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주도주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5만 원을 이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장중에 뭐 등락 정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슈도 있죠. 트럼프가 관세 코멘트가 처음으로 나왔고 USTR의 수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냥 단순히 코멘트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등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가려면 62평 돌파해야 되고 장기 2평 돌파해야 되고, 장기 2평 어디예요? 74,000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30%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려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알테오젠이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시장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내용처럼 이런 정도의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선반영이 되었다. 하락에 대한 선반영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선반영에서 움직입니다. 이건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올라가는 이 구간별로 뭐가 나와요?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가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올라가고 실적 조정 받으면서 실적 확인하고 한 번 더 점프,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선반영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상승하는 구간에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고, 시장 기준에서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죠. 삼성전자는 여기서 등락을 보일 거다. 근데 등락을 보일 때 시장은 완만한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시장이 완만한 조정은 바이오에는 호재가 된다. 종목 장세가 열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된 내용들, 금리도 지금 4.27%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45까지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여기 한국 바이오의 악재가 해소되는 움직임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 특이점,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하락, 2차전지 모두 약세, 시장은 보합권이고요. 삼성전자 저가 이탈 불가능하다. 트럼프 관세 코멘트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는 반등, 종목 장세가 시작됐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소통방에서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더라도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래요. 11월 26일 바이오 매수에 시간 필요하다. 확인되는 즉시 매수 예정.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매수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종목군에서 분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테오젠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알테오젠이 제일 강하기도 하고, 뭐 리가켄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그쵸? ABL 바이오, 유한양행 모두 다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군들 있죠. 뭐 삼성전자니, 야 싸니까 매수하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야 앞으로 2차전지 시대 오겠지? 2차전지 많이 내렸으니까 싸니까 매수하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일단 조선주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고요.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반등 확인 안 하고 매수하면 큰일 날 수 있다. 확인하고 매수하자는 겁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고, 무엇보다도 가격 기준한 게 뭐가 있느냐,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 시장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시장보다 횡보나 상승하는 구간이 꾸준하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교체할 수 있는 상황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가고 있고요. 등락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도하는 구간 아니에요. 그리고 형인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매도하고 지금 다시 산 건 8월 달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한 겁니다. 그때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담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쵸? 담보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그렇죠? 가격 기준에서 무조건 매매를 하자. 알테오젠 매매할 때 곧 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다 무료예요.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연초에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